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금주의 승부주 시작합니다. 진행의 이가은입니다. 이번 한 주도 참 바쁘게 달려왔습니다. 시장은 주도주가 부재한 상황 속에서 테마단이 좀 테마를 이루면서 강한 시세를 보였는데요. 특히 이번 주에는 K산유국 그리고 K가스가 시장을 장식하기도 했습니다. 이 내용을 포함해서 자세한 종목들 함께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창희 대표님의 승부주 확인해 보겠습니다. JMT부터 K시태까지 자리를 하고 있고요. 특히나 6월 4일에 있었던 1승이 9.12%를 기록하면서 가장 강한 상승세를 기록을 했습니다. 이어서 우리 김성규 전문가님의 승부주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성규 전문가님은 DI부터 폴라리스 오피스까지 제안을 좀 해주셨고요. 특히 DI 같은 경우에는 삼성의 HBM과 관련한 이슈 덕분에 23.74%로 강한 상승률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화면을 통해서 함께 확인해 보시죠. 자, 그러면 일단 금요일에 우리 시장 그래도 좋은 모습 보였습니다. 수익률은 어떠한지 화면을 보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슈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녹스 첨단 소재 1.5% 좋은 수익률 거뒀고요. 그다음에 SFA는 보합에서 마무리했습니다. 네, 우리 시청자분들 금요일에 시장 괜찮았고요. 우리 승부주 같은 경우에는 하루 아침에 종목에 대해서 소개시켜드리고 마감 하루치 수익률 보여드리는 거니까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주일, 한 달 아닙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일단 유창희 대표님한테 먼저 AS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원래 이제 그날 좀 이녹스 첨단 소재 말씀드릴 때 이제 애플 관련된 종목을 좀 보자라고 말씀드렸어요. 네, 공교롭게 다른 종목은 더 많이 올랐는데 이녹스 첨단은 더 올랐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근데 뭐 계속 말씀드리지만 아직 이슈는 계속 살아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녹스 첨단 소재도 좀 시간이 조금 걸리는 것뿐이지 충분히 저는 추가 상승 가능성 계속 열어놔야 된다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애플이 WWDC 이슈가 아직 시작이 안 됐기 때문에 이녹스 첨단 소재는 계속 홀딩 전략으로 갔으면 좋겠고요. 근데 많은 분들이 지금 뭐 IT 쪽 하면은 HBM만 생각하시는데 그거 말고도 많습니다. 이따가 또 수출 지표에 대해서도 얘기하겠지만은 꼭 HBM만 있는 건 아니니까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제가 요즘에 이제 상해 운임지수 보면요. 너무 상승이 너무 가파르게 오르고 있어요. 또 3,000을 넘어갔는데 그래서 이제 유창희 대표님이 대한해운 소개시켜 주셔가지고 급등이 나오면서 좋은 수익률 거두고 있습니다. 근데 AS도 해주시고 저는 그것도 좀 궁금하더라고요. 상해 운임지수가 오르면 우리나라의 어떤 해운사들이 조금 좋은 건지 이게 조금 다들 궁금해하신 것 같은데 좀 이거에 대해서도 좀 의견 좀 주시죠. 일단은 그때 이제 해운주 말씀드릴 때 뭐 운임지수가 좀 늘어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전체적으로 해운주를 좀 좋게 보고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다만 이제 대한해운은 그때 이제 이슈가 좀 있다고 말씀드렸죠. 배를 좀 매각을 좀 준비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아직 주가에 좀 반영이 안 됐다고 말씀드렸고 금요일에 이제 매각이 그 계약이 마무리되면서 주가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말씀드린 목표가 2,500원을 터치를 좀 했고요. 추가 상승 가능성 좀 열려 있다고 보고 있는데 일단은 제가 보고자 하는 뉴스가 나오면서 주가가 올라온 것이기 때문에 최소 한 절반 이상은 좀 이익 실현을 하고 나서 추가 상승 여부가 나온다라면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한 2,800원, 뭐 3,000원 언저리까지도 상승 가능성은 좀 열려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일단은 뭐 상해 운임지수가 좀 늘어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긍정적으로 좀 평가를 할 수 있다 생각하고 있어요. 뭐 이따가도 말씀드릴 거지만 최근에 수출 지표를 본다라면 중국 관련된 수출이 상당히 개선되는 부분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뭐 관련된 기업들 좀 본다라면 페노션 같은 경우도 충분히 수혜를 좀 입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 또 뭐 KCCT 같은 기업들도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우리 김성규 전문가님 종목 AS 하기 전에 HMM 저번에 또 소개해 주셨잖아요. 네. 어쨌든 지금 유창희 대표님도 해운주 얘기하셨지만은 시장에서 반도체주 말고 다른 종목들을 막 찾기 바쁜데 해운주가 계속 운임지수 올라가고 지정학적 리스크 또 우크라이나도 그렇지만 이스라엘 쪽도 지금 또 교착 상태에 빠졌잖아요. 이러면서 또 흥하해운이나 이런 기대감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트렌드가 계속 이어갈 수 있을까요? 일단
첫 번째로 말씀드릴 건 해운은 지금 봤을 때는요. 지금부터 이제 조금 실적이 나오는 시즌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를 좀 지켜볼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지금 여기에서 계속해서 스웨즈가 조금 풀릴 듯 하다가 이제 다시 또 안 풀릴 것 같은 상황이 나올 것 같고요. 지금 전체적인 분위기가 우리가 볼 때 그러니까 해상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크게 세 개가 있는데 이제 수에즈 운하, 파나마 운하, 그다음에 말라카 해협 세 개인데 그 중에서 지금 수에즈가 제일 시끄러운 상황이죠. 그러면은 이제 여기에서 관련해서 에너지 관련된 거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관련돼 있는 여러 가지 중동으로 들어가야 되는 수많은 수입품들이 있는데 그것들이 이제 막히게 되면은 거기서 또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지금 봤을 때는요, 우선은 운임은 당분간 좀 더 올라가는 트렌드가 지속이 될 것으로 보이고 거기에 따라서 실적이 좀 더 올라가는데 문제는 이제 지금까지 그동안에 힘들었던 선사들이 이제는 조금씩 뭐라 그럴까요? 거기에서 이제 그동안에 누적돼 있던 적자들이 좀 있거든요. 그럼 이걸 어떤 식으로 해결을 잘 해주느냐가 지금부터의 관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반도체 소부장 국산화에 주목하자 하시면서 SFA 제안해 주셨는데 이어서 AS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SFA 지금 보시게 되면은 어제 좀 보합이가 조금 떨어지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떨어졌다라기보다는 사실은 거의 자리를 지켰다고 보고 있거든요. 현재 자리 한번 보시게 되면은 위아래로 좀 흔들면서 계속해서 물량을 지금 모으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현재 27,840원 이 자리에서 계속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 자리에서는 오히려 언제든지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자리라는 거를 기억을 해두시고 그리고서 절대 여기에 대해서 그렇게 놀라지 마실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의 승부주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슈와 관련해서 어떤 종목들 선정해 주셨을지 궁금하실 텐데요. 어떤 종목일지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죠. 네, 먼저 우리 우창희 대표님은 JMT 그리고 우리 김성규 전문가님은 DI 준비해 주셨습니다. 네, 먼저 우리 우창희 대표님과 함께 JMT 전략 함께 세워보겠습니다. 오늘 장에서 어떻게 공략해 보면 좋을까요? 네, JMT 이제 보시면 제 수출 동향 말씀드렸었는데 반도체도 상당히 좋게 수출이 증가했지만 디스플레이 쪽도 상당히 좋은 수출 증가를 보여줬었던 게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좀 감안한다라면 JMT 같은 경우는 이제 애플 아이폰향 OLED PBA를 주력 생산하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애플향 매출 비중이 한 90% 이상 차지를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주에도 애플 관련된 기업들 말씀드렸습니다만은 JMT도 충분히 그런 것들이 이슈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중국 관련해서 이제 아이폰 판매가 늘어나고 있죠. 물론 이제 4월달, 5월달만 보고 결론 지을 수는 없지만 계속 판매가 좀 늘리기 위해서 할인 정책이든 뭐든 이런 것을 한다는 것 자체는 긍정적으로 평가를 좀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부품사들에 대한 어떤 매출이 높아질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또 WWDC 관련돼서 이슈들 좀 감안한다라면 충분히 투자 심리도 개선될 여지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AR, VR 관련돼서 성장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 좀 감안한다라면 충분히 주가는 최근에 보시면 5월 달에 한번 크게 상승을 했다가 그러니까 4월 말 5월 초죠. 그리고 이제 계속 횡보세를 한 6,300원을 중심으로 해서 횡보를 좀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지난 3월 달이죠. 3월 달, 2월 달, 3월 달에 이제 상승하고 나서 좀 횡보하다가 좀 흘러내린 자리이고 다시 그 자리에서 매물을 좀 소화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매물 소화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라면 충분히 여기서 고점 돌파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 가져가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수급적인 흐름을 좀 본다라면 아직까지는 공격적인 매수는 안 들어오고 있지만 그래도 기관도 조금 최근 들어서 매수가 좀 들어오는 것 같고 외국인들은 약간 매수 매도가 좀 반복되고 있지만 그래도 약간의 매수 가 조금 우위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감안한다라면 충분히 저는 고점 돌파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 가져갈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한 7,500원을 1차 목표가로 열어놨고요. 5,800원이 크게 이탈하지 않는다라면 최근 한 달 가까이 지지가 되었던 자리가 5,800원이기 때문에 이 자리만 이탈하지 않는다라면 약간 눌림이 나왔을 때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플 관련된 종목군들 계속해서 주목해 볼 만하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 또 수출 데이터나 이런 거 본다라면 나쁘지 않다라고 좀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의 승부주 첫 번째로 JMT 만나봤습니다. 목표가는 7,500원까지 열어주셨고요. 그렇다면 대표님, 사실 중국 그 무역수지 데이터를 보면 중국이 다시 한번 1위 수출국으로 이름을 좀 올리게 됐다라는 부분도 있었거든요. 그러면 종목을 좀 선별을 할 때 중국 쪽으로 비중이 좀 높은 쪽을 다시 한번 주목해보는 계기가 될 수도 있을까요? 저는 뭐 일정 부분은 가능하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중국 관련된 매출 비중이 높은 기업들 좀 주목해 볼 수 있다 생각을 하고 있는데, 다만 항상 체크를 해야 될 것은 미중 무역 분쟁 이슈라는 것이죠. 그래서 중국이 경기 부양을 좀 엄청나게 공격적으로 했기 때문에 관련된 기업들이 좀 수출이 좀 늘어난 것이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이것이 계속해서 이어진다라고 보기보다는 일부 이제 기업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좀 압축해서 대응하실 필요는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중국에 관련된 매출 비중보다는 아까 뭐 최근 삼성이든 뭐 엔비디아든 뭐 애플이든 하이닉스든 좀 이런 쪽에 대해서 확실하게 매출처가 있는 기업, 그리고 그쪽 관련된 기업이 매출이 제품의 성장, 매출이 판매가 잘 될 수 있다라는 어떤 시그널이 나올 때 좀 보는 게 맞다 생각 좀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HBM, 뭐 엔비디아라는 확실한 성장 매출처가 있으니까 잘 가는 것이고, 삼성하고 애플을 보는 것은 이제 온디바이스 AI가 어떤 제품의 교체를 조금 더 뭐라 그럴까, 강화시킬 수 있다는 어떤 기대감들이 좀 있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뭐 매출이 엄청 늘어나고 있는 건 아니지만 여기다 어떤 기대감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런 것이기 때문에 너무 중국만 바라보기보다는 그 회사의 매출처가 어느 쪽에 좀 집중되어 있고, 또 그 회사가 그 브랜드가 성장 모멘텀이 얼마나 있는지를 좀 보면서 접근하는 게 맞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JMT 개인적인 질문 하나 드리면, 이 종목도 저도 관심 종목으로 오래 보던 종목인데 항상 PBR이 1배수 밑에서 놀거든요. 네. 그러니까 항상 실적도 좋게 나왔었고, 근데 1분기는 이익률이 좀 떨어지긴 했지만은 이거 참 이번에도 0.86인데 이번에는 1을 뚫을 수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답답하신 분들 많더라고요. 사실은 근데 꼭 이제 PBR, 뭐 PER 이런 것만 따진다면 JMT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는 기업이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뭐 지난주에 이노스 첨단 소재도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다 말씀드렸는데, 근데 주가 흐름을 본다라면 JMT 같은 경우는 작년 8월부터 계속 우상향 기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그 뭐라 그럴까요? 주가가 자기의 본질적 가치를 향해서 계속 가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빠진 상황에서 못 올라가는 게 아니라 계속 우상향 기조를 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는 뭐 기술적인 분석이 다 맞는 건 아니지만 약간 삼각수렴의 끝자락에 놓여 있다라고 좀 보고 있고, 그러면은 만약에 저항 상단이 돌파가 된다라면 충분히 뭐 상승 재평가를 받을 수도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승부주 전략까지 함께 확인해 봤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승부주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DI 함께 확인해 볼 거고요. 전문가님, 어떤 전략 함께 세우면 좋을까요? 네, DI 저 보시게 되면은 반도체 검사 장비 종목으로 보시면 되겠고, 대략 한 30년 정도 업력 가지고 있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수입하다가 이제는 계속해서 조금씩 그 국산화를 해왔던 그런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그 반도체나 웨이퍼, 그 다음에 거기에 들어가는 메모리, 거기에 관련된 테스팅 장비라든가, 그 다음에 거기 들어가는 검사 보드, 이런 것들을 지금 현재 만들고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봤을 때 최근 들어가지고 HBM 메모리 그 테스트 장비의 국산화에 대해서 수혜주로 지금 들어가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좀 더 여기에 좀 눈을 돌려보실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그 차트 보시게 되면은 여기에서 상당히 그 한 달 반 정도 그 정도 기간을 걸쳐 가지고서는 여기에서 그 횡보를 한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16,450원에서 21,300원 라인에서 지금 계속해서 그 횡보를 하고 있다가 금요일에 상승을 하려는 시도를 좀 보여줬습니다. 특히 여기 봤을 때는 이적이 지금 이렇게 나와 있는 모습이 나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오늘 봤을 때는 오늘 월요일 장에서부터 했을 때 한 번 정도 더 위로
치고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최고가 목표가로는 우선 25,000원짜리를 저는 설정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여기에서 손절을 한다 그랬을 때는 여기에 이 횡보 라인의 하단인 16,500원에서 여러분들께 손절가를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안에서 상당히 지리하게 갈 수 있다는 점을 기억을 해두시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위로 한 번 더 상승할 수 있는 종목이라는 것을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의 승부주에서도 지속적으로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매일 아침에 좋은 종목을 많이 선보이고 있고요. 이 종목도 투자의 대안으로 삼아주시면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 8시 아직 개편한 지 한 달이 안 됐지만은 많은 종목들이 좋은 수익률을 거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청자분들 승부주 많이 시청해 주시고 어저께는 또 어떠한 종목들을 어떠한 승부 냈는지 일단 화면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네, 유창희 대표님 JMT 6.4% 아주 좋은 수익률 거두셨고요. DI 어제 장중에 조금 낙폭이 심했었는데 일단 3.3% 수익으로 승부를 마무리했습니다. 자, 어제 하루치 수익률입니다. 시청자분들. 시장이 어제 우리나라 시장 좋긴 했지만 하루치 수익률로 최대한 많은 수익을 드리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되고요. 근데 일단 JMT하고 DI가 어저께 조금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장중에 낙폭이 상당히 컸어요. 일단 JMT도 고가를 한 7% 형성하더니 막판에 좀 밀렸거든요.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뭐 일단은 저는 뭐 크게 뭐 걱정할 정도는 아니다 생각 좀 하고 있어요. 뭐 회사에 문제가 있었다라기보다는 단기적으로 이제 저항 때죠. 이 한 7,000원 언저리 오다 보니까 단기 저항 매물이 좀 있었다 생각 좀 하고 있고, 계속해서 이렇게 물량 소화를 하는 과정이라면 충분히 저는 고점 돌파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 모아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은 지금 어제 막판에 밀려서 조금 걱정하신 분도 있을 텐데요. 네. 신규 접근도 가능한 걸까요? 충분히 신규 접근 가능하다 보고 있어요. 제가 어저께도 이제 손절가는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 자리가 이탈되지 않는다라면 뭐 분할 매수 충분히 가능하다 보고 있습니다. 네, 손절가를 꼭 지켜주시고요. 우리 시청자분들 분할 매수 관점으로 아직도 투자는 유효하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DI가 어저께 상당히 마음을 서늘하게 했던 어제 개장하고 좀 걱정을 많이 했는데 네. 그래도 좀 많이 올려내면서 끝을 냈습니다. 네. DI 이 변동폭 원래 좀 전략 수정이 있으실까요? 아니요, 저는 전략 수정 없고요. 이 종목은 사실 원래 조금 원래 약간 뭐라 그래야 되나. 원래 변동성이 조금 크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지금 현재 여기에서 횡보 구간, 그러니까는 이제 박스권 안에 지금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 박스권 안에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오히려 어제 같은 경우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박스권 돌파했을 때 강하게 치고 나갈 거를 예상을 하고 갔던 건데 그게 지금 가지 못하고 오히려 조금 빠졌으니까 지금 자리라면 오히려 여기에서 조금 더 자리를 잘 잡아가지고서는 추가 매수할 수 있는 자리, 즉 분할 매수할 수 있는 자리라는 것도 여러분 기억해 두시고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어제도 저는 말씀드렸지만은 역시 그 박스권 여기에서 제가 손절가 드렸기 때문에 그 손절가만 이탈하지 않는다면은 계속 가져가 가셔도 괜찮은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토니모리가요. 어저께도 근데 어제 시장 자체가 이제 개별 스토리가 생긴 종목들이 좀 강세를 보였는데 토니모리의 이 상승세가 무섭습니다. 근데 2분기에서도 매출 성장성이 유효하다라는 여러 리포트들이 나오면서 좀 강세를 보이는데 이 정도면 일단 수익 실현 좀 할까요? 아니면 더 끌고 가야 될까요?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일부 정도, 3분의 1 정도만 파셔도 됩니다. 저는 보통 이제 3단 매매 보통 이제 얘기를 하는데 매도 일단 1단계에서 한 번 정도 3단 일단은 거기서 30% 정도는 일단 익절하셔도 괜찮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 자리 봤을 때는 전체적인 분위기 자체가 이제 특히 다이소에 들어가는 본셉이라는 그 브랜드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굉장히 지금 외국인들한테 핫한 브랜드로 되어 있고 특히나 지금 여기에서 봤을 때는 외국인들이 이제는 그 중국인들만 보는 게 아니라 이제 동남아라든가 그다음에 남미, 그다음 중앙아시아 그리고 동유럽권 그리고 이제 북미 이쪽까지 이제 많이 퍼져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로 봤을 때는 지금 꽤 이번에 그 토니모리가 예전에 비해 가지고 상당히 좀 강하게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어느 정도의 실적을 낼 수 있고 또 거기에 맞춰 가지고 어느 정도는 또 밸류업도 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의 승부주들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떤 종목들 준비하고 있을지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죠. 네, 먼저 우리 유창희 대표님은 1승, 그리고 김성규 전문가님은 한국카본 준비해 주셨습니다.
네, 먼저 우리 우창희 대표님과 함께 1승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오늘 어떻게 공략해보면 좋을까요? 네, 1승은 이제 조선사들 배 환경정비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우리나라에서는 점유율이 80% 차지하고 있고요. 세계에서는 20% 정도 차지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LNG선 제기화 장비 수요 증가가 전 예상되고 있다 말씀드렸거든요. FPSO. 근데 이 기업이 이와 관련해서 기술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몇 안 되는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해상에서 육상 LNG 재기화 설비, 그러니까 해상용 그리고 육상용 LNG 재기화 설비를 둘 다 가지고 있는 몇 안 되는 기업이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원래는 분유 처리 이런 쪽에 전담을 하다가 회사의 그 사업이 좀 변화가 되고 있다라고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이제 만약 이게 진짜로 개발이 된다라면 1승의 역할이 상당히 클 수가 있고 또 이 LNG 재기화 시설이 계속 전 세계적으로 좀 수요가 좀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유럽 쪽에서 늘어나고 있는 부분들이 좀 있죠. 러시아 이슈들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거 감안한다라면 주가는 이제 최근에 보면 계속 바닥권에서 형성되고 있다가 지난주 수요일에도 한번 급등했다가 좀 윗꼬리가 나오기도 했었고 어저께 좀 급등을 하면서 마감을 했기 때문에 저는 일단은 3,200원 정도가 마지노선을 생각하고 있어요. 3,200원이 크게 이탈하지 않는다라면 오히려 약간 눌림목이 나왔을 때 한번 공략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 이슈가 나오면서 만약에 주가가 더 오른다라면 일단 단기 목표가는 4,000원 정도 열어놓고 있습니다. 네, 첫 번째 승부주 확인했습니다. 일단 목표가 4,000원까지 열어두셨다라는 부분도 함께 챙겨가시고요. 이어서 두 번째 승부주도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이번에 한국카본 만나볼 텐데요. 이 종목은 어떤 전략 세우면 좋을까요? 네, 한국카본 일단은 말 이름 그대로 카본 관련돼 있는 것, 즉 여기에 대한 탄소 섬유를 가지고서 만드는 모든 것들, 그다음에 유리 섬유라든가 이런 제품들을 만드는 회사라고 보시면 되겠고 여기 보시면은 자동차, 조선, 그다음 2차 전지 모든 그 분야에 지금 이제 카본으로 들어가야 되는 모든 시트라든가 혹은 어떤 막이 있으면은 그런 필름들까지 다 생산을 하는 그런 업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현재 여기에서 특히 재미있는 게 탄소 섬유도 있고 그다음 카본이기 때문에 CNT 즉 탄소 나노 섬유까지도 할 수 있고 유리 섬유 그다음에 각종 패널 관련된 것들을 제조하고 공급하는 회사이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봤을 때 LNG선에서 가장 중요한 거 거기에서는 인슐레이션 패널을 만들어서 제조를 하기 때문에 우선은 그 저공해 친환경 선박에 들어가는 걸로는 인슐레이션 패널 그다음 2차 전지로 해서 전기 추진선으로 갔을 경우에는 2차 전지 패널하고 CFRP 그다음 거기에 관련돼 있는 필름들 이런 것들을 제조하는 회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보면은 현재 자리에서는 1,390원짜리 굉장히 자리를 잘 잡은 자리예요. 여기가 지금 보면 굉장히 큰 지지대를 형성하고 있는 자리입니다. 따라서 여기서는 크게 떨어질 자리는 그렇게 없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현재 자리에서 한 번 더 반등이 들어온다 그러면은 충분히 위로 올라갈 수 있는 자리. 거기다가 또 여기 보면은 요 바닥에서부터 이런 식으로 추세를 잡고 올라가는 자리, 이렇게 만나는 자리죠. 따라서 여기로 봤을 때는 저는 아마 오늘부터 해서 약간 좀 더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고 보고 있고 여기에서 일단 1차 목표가 12,000원 여러분들께 설정해 드립니다. 우선 12,000원 설정해 드리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손절 가격으로는 바닥으로 있는 10,000원대 여기에 19,390원에서 조금 더 아래로 잡아서 10,000원대로 여러분들께 손절가를 드리니까 여기에서 만약에 밀렸다 그러면 조금은 다시 한번 해서 저가로 다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잡으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어제장 또 우리 두 분의 전문가님들의 승부주 수익률을 좀 화면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유창희 대표님 어제 에너지 관련주 1승 아주 좋은 수익률 깜짝 놀랐습니다. 9.12% 대단하고요. 친환경 조선 한국카본 말씀해 주셨는데요. 1.74%. 유창희 대표님 수익률이 너무 세다 보니까 좀 약하다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게 약한 게 아닙니다. 하루치 수익률이기 때문에 더욱더 기대되는 수익률입니다. 자, 유창희 대표님. 네. 일단 에너지 관련주 1승이 대단한데요. 네. 어제 막판에 좀 밀리면서 네. 한국가스공사 보면서 좀 놀랬거든요. 네. 와, 다 반납했습니다. 네. 1승도 뭐, 약간 그런 느낌인데 네. 좀 1승도 AS 해주지만 또 한국가스공사까지 조금 언급도 해주시면서 네. 좀 트레이딩 전략을 짜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이 분수령일 것 같아요. 네. 정말 타이밍에 맞춰가지고 온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지질 조사하신 대표가 네. 그렇기 때문에 그거 관련해서 이제 기자회견이라든지 또
기자분들이 또 집요하게 물어보겠죠.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예전에 이랬다가 또 이게 그냥 흐지부지했었던 경우가 많다 보니까. 그래서 여기서 이제 좋은 대답이 나오고 예상보다 더 좋은 결과가 그런 대답이 나온다라면 오늘 다시 한번 좀 반응을 해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만약에 그 대답이 좀 시원찮다 그러면은 조금은 흔들림이 나올 수 있다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만약에 좀 반등이 나온다라면 조금 비중을 어제 좀 못 줄였다면 좀 줄이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요. 일단 한국가스공사가 제일 중요하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어저께도 20% 이상 상승을 27%인가요? 예, 27.5% 상승했다가 윗꼬리가 쭉 나왔는데 가스공사가 좀 장 초반에 치고 나가준다라면 일단 오전에 상승 가능성 열어놓고 그러면서 이제 흐름을 좀 보면서 좀 리스크 관리하시면 좋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어제 안 그래도 유창현 대표님한테 제가 한번 물어봤었죠. 이 한국가스공사 지금의 이런 한 번의 스토리로 올라간 종목도 우리 개인 투자분들이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나. 그에 따른 대답이 어제 시장에서 드러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슈로 움직이는 종목도 우리 시청자분들 지금 같은 순환매 시장 속에서는 정말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 보셔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 실제로 현실적으로 반영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 이럴 때일수록 더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우리 김성균 전문가님 어제 한국카본 어쨌든 뭐 움직임이 안 좋은 거 아니거든요. 네. 한국카본 같은 경우는 스윙이나 중장기 투자로 관점으로도 보셨던 거잖아요. 저는 사실 조금 더 장기로 봤던 거고요. 사실 이 한국카본 같은 경우에 굉장히 중요한 게 이 앞으로도 들어갈 수 있는 분야가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현재는 반도체라든가 아니면 뭐 디스플레이 그다음에 또 다른 쪽으로 해서 그다음 친환경 선박에 있는 인슐레이션 패널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들어가는 거를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이거 이외에도 또 어디로 가냐면은 자동차의 샤시라든가 이쪽으로도 해서 들어갈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자동차가 앞으로 경량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결국은 탄소 섬유로 되어 있는 샤시가 들어가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에 와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 과연 어떤 식으로 좀 더 모멘텀을 가지고 가는가 이게 좀 더 중요하다고 보실 수가 있겠고 특히 지금 자리 보시면은 1320원에서 계속 지지받고 올라가던 자리였는데 어찌됐든 결론을 말씀드리면 올라갔거든요. 음봉일지언정. 자, 그래서 여기를 조금 키워보겠습니다. 이 자리. 자. 음봉이긴 하지만 올라가는 자리 그리고 여전히 조금씩 이제 바닥에 1320원 자리에서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봤을 때는 완만하게든 아니면은 강력하게든 어떻게든 해서 올라가는 자리라는 거는 변함없다는 거 요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부가적으로 한국카본은 또 천연가스, 네. 냉매도 본행제죠. 네, 그렇죠. 관련 있는 회사고 앞으로 또 SOFC인가요? 네. 그게 또 연관이 될 수도 있고 저도 한국카본을 매우 좋아하기 때문에 네. 좀 부가적으로 좀 말씀드려봤고요. 그다음에 이제 어제 DI가요. 장중에서도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근데 이제 젠슨 왕이 이런 코멘트를 또 날렸습니다. 삼성 실패한 적 없다. 하지만 조금 엔지니어들이 보완할 점은 보인다라고 또 코멘트를 달았습니다. 근데 저는 여기서 삼성전자의 대처가 조금 답답했던 거는 미국 같은 경우에는 뭐 로이터나 여러 보도가 나왔을 때 바로 반박을 해버리잖아요. 네네. 그래서 미국 시장을 저도 이렇게 보다 보면 재밌는데 또 우리나라 시장은 또 삼성전자 과묵해서 그런지 반응을 안 하다가 어제 이제 젠순왕이 이제 이렇게 얘기해주면서 삼성전자도 시간에서 한 2% 급등을 했고요. DI는 또 시간에서 상한가를 갔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오늘 DI를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투자 전략이 아주 중요할 것 같습니다. 갭상승으로 시작할 것 같거든요. 어떻게 전략을 짜면 좋을까요? 사실 DI 같은 경우 지금 앞으로도 지금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보고 있고 사실 이 전 고점 제가 25,000원대에 한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네. 일단 목표가. 근데 여기에서 오늘은 한 번 정도 여기를 터치하든가 아니면 여기를 좀 더 넘어가서 신고가를 만들 확률이 있는 자리거든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렇게 해가지고서는 조금 더 급하게 올라가는 요거보다 조금 더 급하게 이런 식으로 좀 거의 수직 비슷하게 올라갈 수도 있어요. 지금 이 자리는. 근데 한 번 정도 쏘고 나가지고 여기서 올라가느냐 떨어지느냐를 봤을 때가 이게 중요한데 현재 시총이라든가 이런 규모로 봤을 때는 한 지금보다 조금 더 많이 올라가도 이상하진 않은 종목이고 그다음 여기에 이 21,200원대 어제 이 말씀드렸던 여기에 요 저항대가 오늘 분명히 뚫릴 자리라고 지금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강하게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늘 이 주제와 관련해서 승부주들도 준비해 주셨는데요. 어떤 종목들이 기다리고 있을지 함께 만나러 가보시죠. 네, 먼저 유창희 대표 승부주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스코넥이고요. 김성규 전문가님의 승부주는 뉴파워 플라즈마 준비해 주셨습니다.
네, 먼저 우리 우창희 대표님과 함께 승부주 만나보겠습니다. 오늘 오스코텍인데 이 종목하면 또 유한양행을 빼놓을 수가 없지 않나요? 그렇죠. 유한양행하고 오스코텍은 뭐 뗄래야 뗄 수가 없죠. 냉나자 관련해서 오스코텍이 먼저 이거 개발했고 유한양행에다가 이제 인계를 한 거니까요. 그래서 존슨앤존스가 지난해 12월 달에 FDA에다가 미국 FDA죠. 냉나자 그리고 리브란트 관련해서 병용 사용하는 부분들에 관련해 가지고 신약 신청서를 접수를 했습니다. 빠르면 지금 8월 정도에 승인이 날 수 있다라고 전망이 되고 있는데, 그러면 어쨌든 이제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HLB 이슈가 지금 유한양행이 쪽으로 넘어온다면 거의 유한양행이 제일 먼저 FDA 승인을 받을 수 있는 어떤 기대감들이 좀 있다라는 것이죠. 냉난자 때문에 유한양행 주가가 정말로 많이 웃었다가 울었다가 하는 것 같습니다. 작년 초만 하더라도 냉나자가 우리나라에서 그 1차 치료제에 승격된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주가가 올라왔었죠. 근데 또 작년 여름인가요? 가을쯤에는 냉나자 효능이 조금 약한 거 아닌가 하는 이제 뉴스가 나오면서 또 주가가 급락하기도 했었고요. 최근에 주가가 좀 회복되다가 지난번 한 2주 전에 한번 뜬금포로 하락했었던 것도 냉나자의 효능 이런 뭐 부분들, 그러니까 효능이 없다라는 게 아니라 약효가 우리가 생각했었던 것보다 약할 수 있다는 어떤 루머가 또 돌면서 주가가 하락을 했었는데, 그만큼 유한양행의 이 냉나자의 위치가 어마어마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냉나자 리브란트 변형요법이 그 상당히 이번에 그 3상 나온 게 상당히 좀 좋게 평가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타그리소보다 더 뛰어난 효능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어떤 그 데이터도 나왔고요. 그리고 이번에 유한양의 냉나자가 베스트 오브 아스코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만큼 이제 우리가 우려감들, 기존에 의구심이 있었던 부분들이 상당히 해소가 되고 있지 않나 생각을 좀 하고 있고, 그러면 오스코텍이 상당 부분 주가에는 긍정적인 역할을 해줄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한양행을 뭐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뭐 오스코텍이 유한양행보다 더 높은 주가 변동성을 주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지금 한 4만 원 정도까지는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 충분히 열려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33,500원만 크게 이탈하지 않는다라면 저는 뭐 약간 눌림목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분할 매수 가능하다. 특히 이제 그저께죠. 월요일에 20% 이상 크게 상승을 하면서 대량의 거래량도 소반되었기 때문에 이 양봉의 절반 가격이 33,500원이기 때문에 이 자리만 이탈하지 않으면 저는 충분히 4만 원 그 이상도 짧은 시간 안에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첫 번째 승부주 오스코텍 만나봤습니다. 유한양행과 또 때려야 뗄 수 없는 관계 종목이기도 한데요. 일단 오늘 장에서의 목표가는 4만 원, 그리고 손절가 이탈하는 라인은 33,500원으로 잡아주셨으니까요. 이 부분도 함께 보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그러니까 이거를 전에 유한양행이 좀 시세를 냈기 때문에 오늘 장에서의 흐름도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승부주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뉴파워 플라즈마 준비해 주셨는데요. 사실 이 종목은 종목명만 들었을 땐 좀 생소한 느낌 도 들어서요. 어떤 전략 세우면 좋을까요? 네, 뉴파워 플라즈마 보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플라즈마 장비를 만드는 회사고, 또 여기 관련해서 반도체 디스플레이, 그다음에 또 태양광 관련해 가지고서 소부장 관련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관련해서 일단은 그 자회사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선은 많은 분들이 알고 있기로는 그냥 반도체나 디스플레이 소부장으로 알고 있어 가지고 시각용 그 공정용인 RPG라든가 그다음에 플라즈마로 사용하는 전원 공급 모듈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공급을 한다라고 보고 있죠. 그래서 사실 플라즈마라는 게 굉장히 균질로 해가지고서는 넓은 자리를 뭔가를 이제 도포할 때, 그럴 때 쓰는 기술이 굉장히 많다 보니까 그 아무래도 반도체라든가 디스플레이 하는 업체들 중에서 플라즈마 기술을 굉장히 쓰는 업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자, 그래서 그런데 그 중에서 상당히 재밌는 게, 여기 자회사 같은 경우에는 한국파이버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 한국파이버 같은 경우는 이 나로에 들어가는 페어링, 그러니까는 그 우주선 페어링으로 들어가는 그런 부품들, 요거를 이제 복합 구조물로 되어 있는 것들이라든가 아니면 인슐레이션, 즉 단열재들을 제작을 해가지고 납품을 하는 회사다 보니까 이게
반도체 소부장이나 디스플레이 소부장이기도 하지만 이게 또 이제 우주 쪽으로도 어느 정도 연결이 되는 그런 연결점이 있는 회사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로 봤을 때 이 자회사가 사실 그 탄소 섬유 기술을 보유하고 있어서 어떻게 보면 좀 한국 카본하고 좀 비슷한 그런 지위에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런데 이게 단순하게 그 탄소 섬유뿐만 아니라 우주하고 그다음에 최근 들어가지고 특히 어제 기사 나온 걸로 봤을 때는 그 구리보다도 대략 2배 정도 더 전력을 좀 더 그 전해줄 수 있는 그런 탄소 그 소재를 지금 개발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와서 앞으로 전력 분야에서도 이게 사용이 가능한 그런 그 종목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은 그 뉴파워 플라즈마는 지금 현재 보면 파동을 만들면서 움직이는 걸 볼 수가 있죠. 최근 들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그 크게 이렇게 움직여 가면서 파동을 지금 형성을 한 모습을 보여주고 어제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로 봤을 때 오늘도 상당히 좀 강하게 움직일 수 있는 자리에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특히 바닥을 보면은 4,800원대에서 지지를 받은 상태에서 지금 계속 이렇게 파동을 만들어 움직였기 때문에 이 파동이 조금 더 강하게 움직일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 여기서 봤을 때 목표가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7,500원대를 우선은 짧게지만 이렇게 잡아드렸고요. 이 자리가 상당히 지금 고점에 가깝기 때문에 이 전 고점인 7,500원까지 우선 목표가를 잡아드렸고 만약에 떨어진다 그랬을 때 손절가는 6,000원에서 저희가 손절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서 만약에 이 파동보다 더 떨어졌을 경우에는 상당한 조정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6,000원 손절 라인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승부주에서 계속 기준을 잡아드릴 테고요. 그다음에 여러 좋은 종목들로 매일 아침에 승부주를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제안을 드릴 테니까 성공 투자하시길 기원하면서 자 그러면은 수요일에 선보였던 승부주 결과를 화면으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아스코가 끝났습니다. 아스코 렉나자 완전 올림픽에서 금메달 땄습니다. 그래서 오스코텍 좋은 모습을 보였는데요. 기대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주 관련돼서 이제 집중을 해야 된다. 우리 김성희 전문가님이 얘기하셨고요. 뉴파워 플라즈마 약 1% 정도 수익률을 거두셨습니다. 자, 일단 아스코가 이제 끝났지만요. 그래도 계속 조금만 하회들이 열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ECB에서 금리 인하를 했다라는 거 어쨌든 제약바이오 업종은 돈이 필요하거든요. R&D, 우리가 R&D 제약바이오는 생명공학이고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임상을 진행해야 되고 연구도 해야 되고 그러기보다는 금리가 인하된다면 좀 우호적인 환경으로 바뀔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약바이오 업종 임창희 대표님, 네. 전체적으로 이제 6월에는 오스코텍뿐만 아니라 조금 힘을 받지 않을까 생각도 듭니다. 네, 뭐 보통 이제 제약바이오주 같은 경우는 이제 늦여름부터 상당히 좀 힘을 내거든요. 과거의 흐름을 본다라면 늦여름 한 여름부터 한 가을 초겨울까지 상승을 좀 보여주는데 일단은 올해는 여름이 좀 빨리 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이오주들 일단은 6월달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아스코라든지 바이오 USA라든지 또 뭐 미국 유럽에서 중요한 학회들이 계속 열리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가지고 바이오 제약주들이 조금 흐름들 좀 더 이어질 수 있다 생각하고 있고요. 또 아스코에서 상당히 좋은 결과를 보여줬어요. 그래서 렉나자에 대해서 그전에는 약간 뭐 이게 효능이 있다 없다 계속 논란거리가 좀 있었습니다만 이번에는 그러한 논란거리를 거의 종지부를 찍은 것이 아닌가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충분히 이제 건강보험이라든지 이런 치료제 이런 선택권이 상당히 넓어질 수가 있고 그러면 이제 매출이 늘어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뭐 기술 수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기대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오스코텍 같은 경우도 수요일에 약간의 뭐 조정은 나왔다가 다시 아래꼬리가 길게 나오면서 상승 전환 되었기 때문에 추가 상승 가능성 계속 열어놓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지금 제약바이오 늦여름부터는 좋다 이렇게 얘기하셨고요. 제약바이오는 어쨌든 우호적인 상황이니까 우리 시청자분들 아스코가 끝났다 해서 끝난 거 아닙니다. 이제 줄지어서 이제 아까 학회들이 또 이어져 있기 때문에 제약바이오 업종은 우리 임창희 대표님이 계속 선보일 예정이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근데 이제 김성희 전문가님 지금 상황 자체가 너무 포항 영일만 쪽으로 집중되다 보니까 큰 이슈 없는 업종들은 좀 움직임이 좀 재미가 없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우주 관련된 우리 뉴파워 플라즈마도 좀 살짝 모습들이 아쉬웠지만 그래도 수익률이 안 좋은 건 아닙니다. 네. 그래서 이제 약간 AS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뉴파워 플라즈마 같은 경우는 제가 일단 말씀드렸듯이 여기에 관련해 가지고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죠. 그래서 플라즈마 관련돼 가지고서 반도체라든가 다른 쪽으로도 사실은 원래 본업이 있는데
그 이외에 이쪽으로 해가지고서는 우주 항공 쪽으로 엮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있는데요. 지금 현재 자리 봤을 때는 저항대에 부딪혀서 잠깐 떨어진 자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쁘지 않은 모습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전체 7,000원대 거의 나와 있죠. 6,960원인데 여기 이 자리에서 한 번 더 위로 이제 올라갈 준비를 할 겁니다. 자, 전체적인 분위기 봤을 때 여기에서 자, 아직까지는 거래량이 살아있죠. 전체적인 거래량 살아있기 때문에 충분히 반등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아직 전부 다 5일선 위에 있는 데다가 전체적인 그 이평선들, 즉 이동평균선들이 이제 앞으로 위로 더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여지에 있기 때문에 충분히 더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있다. 그러니까 지금의 하락에 대해서 너무 겁내지 마시고요. 충분히 반등 들어올 수 있다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의 승부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 종목 어떤 종목으로 선정해 주셨을지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죠. 네, 먼저 우리 유창희 대표님은 KC텍 그리고 김성규 전문가님은 폴라리스 오피스 선정해 주셨습니다. 네, 먼저 우리 유창희 대표님과 함께 승부주 만나보겠습니다. KC텍 준비해 주셨는데 이 종목은 어떻게 전략 좀 세워볼까요? 네, 뭐 KC텍을 말씀드리기 전에 뭐 엔비디아 이제 독과점 뭐 이슈가 좀 있는데 저는 뭐 이거는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다. 왜 그러냐면은 엔비디아가 어떤 자기네 제품을 팔기 위해서 압력을 준 게 아니라 모든 기업이 엔비디아한테 제품 달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 없고 또 이제 아직은 뭐 성공할지 실패할지 모르겠지만 주요 기업들이 자체 칩을 개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한 1년 정도 지난다라면 뭐 엔비디아 독점도 다들 깨질 거라 다들 생각하고 있는 거라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주가에 영향을 좀 제한적으로 생각하고 있고 KC텍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제 국내 유일 CMP 장비 소재 국산화를 성공한 기업입니다. CMP 장비가 뭐냐면은 이제 웨이퍼에다가 이제 슬러리를 입히게 되면 이게 아무리 이게 액산형이라고 하더라도 굴곡이 좀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평탄화할 수 있는 장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유일하게 국내에서 이 제품을 만드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또 하나가 여러 개 웨이퍼를 동시에 세정할 수 있는 습식 세정기를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KC텍이 만드는 습식 세정기가 보통 25장에서 한 60장 정도 웨이퍼를 동시에 세정할 수 있다고 하는데 아직까지 이제 CMP 장비의 매출이 한 80% 이상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 세정기 쪽도 매출은 있지만 많지는 않다. 하지만 지금 웨이퍼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HBM에 들어가는 웨이퍼도 부족하지만 D램, 낸드 쪽에도 웨이퍼가 들어가야 되는데 이쪽에도 부족하기 때문에 이 웨이퍼 관리가 상당히 중요하지 않나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미세화 공정으로 갈수록 CMP 장비 소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HBM이든 혹은 뭐 2나노, 3나노 계속 미세 공정으로 간다면 더 세밀하게 어떤 제품을 가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CMP 장비의 수요를 더 높일 수밖에 없지 않나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뭐 D램보다 낸드 쪽에 더 많은 장비가 들어가고 또 HBM 쪽에 더 많은 장비 수요가 들어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AI 데이터 센터가 늘어나면서 낸드 쪽도 지금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분위기는 지금 계속 좋아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도 본다라면 주가가 자체를 본다면 지난 11월부터 상당히 가파른 상승을 보여줬었습니다. 한 2만 원에 있던 주가가 한 5만 4천 원대까지 올라오고 나서 3월 달부터 약간의 모멘텀이 조금 부족해지면서 가격 조정 그리고 기간 조정이 나오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이제 기간 조정이 한 2달 정도 나온 상황에서 최근에 이제 그저께죠. 의미 있는 상승이 나왔다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지지가 되었던 37,000원이 크게 이탈하지 않는다라면 저는 약간 조정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분할 매수 충분히 가능하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일단은 지난 고점 언저리 3월달 고점대가 5만 원이기 때문에 단기 목표가 5만 원 열어놓고 6월달 지켜보시면 좋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첫 번째 승부주 확인해 봤습니다. K-스택이었고요. 국내 유일의 CMP 장비 국산화에 성공한 기업이라고 합니다. 웨이퍼 표면을 좀 평탄하게 만들어주는 장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1차로 단기 목표가는 지난번 전고점이었던 5만 원이었고요. 손절가 3만 7천 원 이탈하지 않는다면 분할 매수 관점 유효하다라고 정리해 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승부주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폴라리스 오피스 만나볼 텐데요. 사실 AI 소프트웨어 관련주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종목이 또 아닐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어떤 전략 함께 세우면 좋을까요? 네, 일단 기본적으로 IT 소프트웨어 관련주이고 폴라리스 오피스라든가 모바일 백스인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아틀라시안이나 모바일 게임 뭐 이런 사업들을 지금 계속하고 있는 상당히 여러 분야에 포괄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폴라리스 오피스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보안 플랫폼을 개발하고 또 이제 UAG 보수까지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AI가 필요로 하는 모든 것들을 거의 다 갖추고 있는 그런 회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보면은 이제 앞으로 AI 관련해 가지고서 LLM 기반으로 움직이는 것들을 상당히 좀 많이 움직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거기다가 또 이제 이번에 최근 들어서 일본에다가 역시 또 여기에 관련되어 있는 오피스 AI 클라우드 서비스가 이제 판매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에서도 앞으로 이제 여기서 어느 정도 매출이 크게 나올 것으로 보기 때문에 이에 관련한 기대감들이 좀 있다라는 거, 이런 것들도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제 폴라리스 오피스가 생각보다는 그래도 지금까지 매출로나 여러 가지로 선전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좀 상당히 좀 그 모멘텀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차트 한번 보시게 되면 현재 자리 7,960원대에서 계속해가지고 며칠째 계속 이제 옆으로 이제 횡보하면서 자리를 다진 모습 보여주고 있죠. 여기서 5거래를 계속 즉 일주일 동안 연속을 해가지고 바닥을 다졌기 때문에 현재 자리에서는 언제든지 치고 올라갈 수 있는 자리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8,010원 오늘 시초가에서 매수하셨을 경우에는 1차로 목표가를 잡는다 그러면 9,500원을 먼저 제가 제시를 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위로 더 올라간다 그러면 여기서 제가 볼 때는 15,000원까지는 어느 정도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앞으로 봤을 때 그 전체적인 그 AI 소프트 관련되어 있는 그런 이슈들이 앞으로 이제 조금 더 한 번 더 캐리를 해줄 거기 때문에 여기에서 현재 자리 나쁘지 않은 자리라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손절가를 잡는다 그러면 저는 일단 7,200원 자리에 여기에서 우선 여기에 이 자리에서 우선은 제시를 해드리니까 여기 7,200원에서 만약에 이하로 떨어진다 그러면 그 자리에서 손절하신 다음에 그 아래 단에서 다시 한번 매수하는 전략을 취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도 FOMC라는 굵직한 일정을 좀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주에도 저희 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대응 전략들 꼼꼼하게 체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